오전 10시 반에 나왔던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선고일 발표.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듣고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확실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느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까? 이 내용 고소의 전략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속보와 함께 최강욱 전 의원 모시고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10시 반쯤에 이렇게 소식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뭐 그나마 빨리 해서 다행이다. 예. 이번 주에 뭐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나와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하길래 어제 그 법사위에서 왜 헌재 사무처장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굉장히 헌재 사무처장이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전부터 법사위에다가 헌재 사무처장을 불러야 된다. 예. 불러서 국민들한테 지금 헌재가 무슨 생각을 갖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청했었는데 예. 그거를 뭐 어제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헌법재판관들이 보는 거냐. 그 사람이 나와서 앉아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전까지 사무처장이 본인이 재판관이 아니라서 전혀 알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출석해도 별 의미 있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해서 법사위가 좀 미루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진짜로 넘기면 안 되는 이제 그 마지노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부른다 하고서 이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좀 의원들을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관련해서 상임위가 열리면 생방송을 다 보니까.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원래 국민들의 바람은 훨씬 더 이제 늦춰진 것이지만 예상보다 빨리 금요일 날 선고를 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할 때 국민들의 분노에 굴복한 것이다. 아니면 민심에 순응한 것이다.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굴복한 거라고 봅니다. 굴복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침대 축구를 한 사람은 있는 것 같고요. 예. 내일이 아니고 왜 오늘 했느냐라고 하는 게 어제 그 법사위 상황도 그렇지만 모레는 또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 선거 날에 그런 발표를 한다는 게 본인들로서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선거 날을 또 넘어가게 되면 너무 늦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하지 않았을까. 어제 그 조국의 신당 박은정 의원이 질문 중에 야 헌법재판소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국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긴장하거나 놀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던데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은정 의원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당신들 내통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사무처장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굉장히 헌재가 사실은 그 재판관들이 여론의 추이에 대해서 둔감했던 게 아니라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도 다 본인들 관련된 거 챙겨 보고 있었고 그 또 헌재 앞에 시민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그걸 뭐 못 들을 수가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이고 내일 결정문에서 어느 정도 그 흔적이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하고 이게 심판해야 된다.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게 맞는 것인지 앞으로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국가적인 중대사에서. 그건 좀 잊지 않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심판을 하고 탄핵을 해야 되는 대상과 오늘 헌법재판소가 금요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겠다는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고요. 지금 10,000분 정도가 동시 접속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생방송 고소의 전략 최강욱 의원과 함께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과 관련된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고 이렇게 계시면 더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동시 시청할 수 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결국 민심에 굴복한 것이다. 어저께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와서 했던 답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좀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헌재가 선고일에 대비해서 오늘부터 아마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출구를 폐쇄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철저하게 사전에 좀 이렇게
경비를 철저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예.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지금 금요일로 이제 날짜를 지정하면 안국령 주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경찰이 아무래도 그 주변은 확실하게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주민분들이 너무 많이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 등굣길에 가서 행패 부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참 주민들이 정말 너무너무 황당해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좀 그 고통이 좀 가라앉으셔야 될 테고, 근데 문제는 이제 금요일 날 선고가 나게 되면 그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뭐 폭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었던 3월 26일 이후로 극우 집회의 열기나 수준이나 그다음에 그 극우 유튜버들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줄었다 그러잖아요. 네, 예. 이제 그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금요일 날 파면 선고가 되게 되면 그다지 뭐 이렇게 난동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점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경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속보가 뜨고 있는데 현재 인근의 안국역 1번, 6번 출구는 이용이 가능하고 당일날 이제 완전히 폐쇄한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선고를 한다면 예.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갑론을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논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갔으면 그냥 파면이 결정되었다라고 봐도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예, 하십니까? 결정됐다고 봐야죠. 예. 이거는 뭐 합의가 안 돼가지고 뭐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평일을 되게 짧게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미 결정문이 완성된 상태에서 마지막 체크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10시에 모여가지고 평결하고 지금 10시 반에 발표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아, 평결까지 했다고 이렇게 이제 지금 네, 분석을 하시는 거고, 파면이나 복귀냐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럼요. 이거 8대 0 파면 될 겁니다. 8대 0 파면 예, 된다라고 지금 이제 그동안 침대 축구 했던 사람이 뭐 한 명일지 두 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사람들이 그 와중에 그 소수 한두 명에 포함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낱낱이 이게 국민 앞에 드러낼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 얼마나 기회주의적인데요, 예, 예. 법조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은 막 침대 축구 방식으로 막 버티고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로 외부에서 뭔가 정치적 압박을 넣었고 내 동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 이게 이제 국민적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일단 선고 쪽으로 선회하자 이렇게 이제 갔다고 봐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26일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든 그건 넘겨달라는 주문을 계속 받았을 거. 국힘이 그거 노골적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근데 그랬다가 그게 넘어가고 그날 무죄 선고가 되고 그날 그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예, 예. 문담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주에 바로 선고 나자마자 이제 저희도 선고합니다 이러기에는 명구스러웠을 것이고 예. 그 이후로는 지금 최대한 빠른 날로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헌재가 되게 누추한 입장이 된 건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시간을 끌었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를 기대하면서 특정 정파의 어떤 그 요청에 부응한 면은 일부 재판관한테 있었을 것 같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이후에 예. 곧바로 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지체가 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아 곧바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창피해서라도 예, 예. 하급심에서 그렇게 무죄 선고 나니까 이제 날짜 잡는구나라는 게 예, 본인들 입장에서 시체말로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주는 하더라도 뭐 금요일 밤 늦게나 고지를 하거나 예, 예. 아니면 이번 주로 넘어가겠다. 저는 이번 주 초에 기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갑작스럽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니 뭔가 일이 커진 게 아니냐. 내부에서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 있고 국힘 쪽에서는 야 5대 3이다 4대 4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상당히 이제 거세지면서 예.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증폭된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아니, 그렇죠. 국민 불안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예. 토요일 일요일 상황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예, 예.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뭐 저 같은 사람하고도 이렇게 연락해서 의견도 구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했었는데 네.
그게 뭐랄까요? 그 너무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그 SBS 임찬종 기자가 무슨 5대3 대들라고 어쩌고 이런 시나리오를 쓴 게 여러 가지로 그게 좀 너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찬종 기자라는 사람의 어떤 그간의 그 취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이제 윤석열 때 어찌 보면 좀 노골적인 그 검찰 편향적 그 기사를 많이 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무슨 윤석열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상황을 좀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까지 사람들이 나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5대3이라는 얘기가 그간에 이렇게 이 설명도 없이 지연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적합한 설명인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간의 사법 불신이 계속 쌓여왔잖아요. 이 자들은 뭐 법을 두고 지금 재판하는 자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이 막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그게 좀 너무나 크게 좀 불안을 증폭시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임찬종 기자도 부랴부랴 자기가 그게 그렇다고 팩트를 지금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뭐 해명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마른 산에 불 붙듯이 그냥 쫙 번져나간 그런 측면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왜 이렇게 늦춰졌느냐를 이제 거꾸로 우리가 회고하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5대3의 대들락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체가 된 것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26일을 넘겨달라는 요청. 넘겨달라. 그럼 넘기고 나서 원래 예정대로 그러면은 일주일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선고일을 지정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는 해석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3월 26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그 전에도 사실은 그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버팅기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3월 26일까지는 그 다수의 재판관들이 그래 뭐 네 사정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양해할 수 있는 측면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뭐 그런 측면이 일부 있다고 보이지만 그게 넘어간 뒤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그 명분이 너무 없었겠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고소의 전략 최강욱 의원과 함께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원래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정확하게 그 예측이 이제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 날 과연 언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요. 14만 분이 여기에 이제 일종의 투표 같은 거를 하셨습니다. 의견 표명을 했는데 그거 잠깐만 이제 보여주시면 애독자 여러분의 견해를 여쭤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금요일까지 윤석열 탄핵 선고를 끝낸다 못 끝낸다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드리니까 무조건 끝낸다가 자 72% 그리고 역시 못 끝낸다가 22%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6%인데 여기 지금 투표를 해주신 분이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숫자와 다른데 실제로 투표를 하신 분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배윤경 PD한테 보내드렸는데 여기 14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14만 명이 투표를 했고 요게 지금 약간 다른 걸로 나와 있는데 바꿔주실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요. 제가 카톡으로 아까 보냈는데 자, 저 정도로 이제 14만 명이 직접 투표해서 무조건 끝낸다라고 했는데 저기에 이제 글이 한 1000개쯤 올라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금요일 날 선고한다는 게 아니라 선고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아예 못할 수도 있다는 것보다는 의지를 반영해서 무조건 끝내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주가 중요한 역사적 이제 시점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한 거고 토요일 날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이 긴장했고 격앙돼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일요일 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도 이자들이 지금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이번 주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 월요일 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일요일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그런 점을 대비하면서 노심초사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간에 이제 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이 정치평론 내지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무슨 양치기 소년이 되는 꼴이 있었는데 그 어제도 제가 이번 주에는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댓글이나 뭐 다른 메시지 수단 같은 걸 통해서 자꾸 희망회로 돌려서 국민들을 속이지 마라. 왜 이거는 이제 희망 고문이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저것들이 준동할 시간만 더 벌어주고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들 계셨어요. 그 좀 이제 자중하시기 바라고 제발 좀 그 불안을 가지고 남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검열을 한다는 얘기 듣고 뭐 댓글 여러 가지로 이제 천만다행이라는 것도 있지만 눈물이 난다는 분도 계셨고 차광호 의원은 이제 일관되게 5대3이라고 하는 것은 국힘에서 만들어낸 덫이다.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셨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대3이라는 것이 SBS 기자가 대들하게 완전히 걸렸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5대3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존재했느냐. TSI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최강욱, 신용환, 김규현 세 분 이야기는 5대3은 함정과 덫이다. 그리고 압박 수위 높이되 침착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결국 이것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더 빨리 간 측면은 없습니까? 대들하게 걸렸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불안을 느끼면서 계속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3월 26일을 넘긴 바에는 이번 주도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날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확인을 하고 뭐 정보도 체크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5대3의 대들하기 걸려 있느냐라는 게 그때 가장 관건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상태로 쭉 지연돼 버리면 되게 황당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세 명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세 명이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걸 체크를 해봤고 저도 나름대로 가진 방법으로 그걸 체크를 해봤는데 분명히 세 사람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확신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대3 얘기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니까 하나의 가설로 그냥 나왔던 얘기를 증폭시켜서 지금 퍼뜨리는 정도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해들 하시니까 그중에 제일 확실하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침대 축구를 할 만한 사람은 조한창 재판관뿐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이제 그 7대1이나 6대2로 됐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비겁하게 그 뒤에 숨지 말고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던 플레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7대1이나 6대2가 되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기를 바라는데 근데 장담하지만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런 자들일수록 더 숨어서 오히려 대세 추종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김복경 재판관에 대해서 약간 원래부터 각하 의견을 내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 오히려 바깥에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했는데 최강욱 의원께서 이제 취재를 해본 또는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김복경 재판관이 그런 선택 또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그 기각 결정을 했을 때도 김복형의 기각 의견과 조한창, 정영식의 각하 의견이 완전 달랐지 않습니까? 결이. 그래서 그걸 볼 때도 제가 이것만 봐도 그 기각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뒤로도 뭐 별 변동 없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기각적으로 의견을 낼 만한 사람으로 보면 조한창 재판관 한 분 정도로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각 의견 혹시라도 낸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거죠. 못한다. 마음으로 뭐 각하 기각 의견을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끌고 지체시키고 4월 18일을 넘기면 뭔가 자신들을 위한 돌파구가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늘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금요일 날 그냥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논평으로 보더라도 기각해야 된다는 게 나오지 않고 공정한 선고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각하라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예, 예. 근데 권영세 씨는 뭐 기각되기를 바라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권영 또 누굽니까 저 권성동 씨는 뭐 승복하겠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쌍거는 진즉부터 파면을 예상하고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 대선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당 내에서 어떤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훨씬 관심이 많게 움직였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도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더 불안하고 답답한 게 국힘이었지. 예, 예. 뭐 우리가 아니었다고요. 시간은 결국 국민들의 편이었는데 이제 이자들도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뭔가 마치 자기들도 뭐 그 헌법을 수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또 이제 연기를 하겠죠 앞으로.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대선 국민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인용으로 결정이 돼서 윤석열이 파면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힘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예. 뭐 일부 소요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예. 또는 뭐 거구 세력들이 뭐 예. 준동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테고 예. 국힘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그 극우 아스팔트와 손을 잡고 악을 쓰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자들이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김문수, 나경원 뭐 이런 스탠스가. 그리고 오세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나니까 사실상 그 캠프 안에서도 한숨만 푹푹 쉬면서 우리는 포기하고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어떻든 그 사람들이 나름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다음이라도 노려보려면 이 안에서 이제 당권 다툼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러면 그간의 어떤 보였던 태도 윤석열을 버릴 거냐 함께 갈 거냐에 대해서 내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스팔트 구구나 윤석열이가 어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내부적인 파열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자, 그런 이제 파열음이 생기면 어느 쪽입니까? 윤석열 쪽으로 힘을 모아서 아예 극우 준동하는 세력을 우리 국힘의 근본 바탕으로 삼자라고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끝났고 대세를 보면 자 중도층도 다 돌아섰으니까 새로운 국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과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새로운 국힘은 만들 수도 없고 그럴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없어 보이고요. 예. 결국은 약간의 투닥거림이 있겠지만 결국은 극우 스탠스로 수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구성원들 이자들이야말로 가장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선은 어차피 지는 거고 이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다음 원내대표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음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지자체 선거에서 그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남았을 때 결국 가장 결집력이 있고 돈을 가지고 그 당원 집단에서 그거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지금 아스팔트 구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실제로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계엄 상황 직후에 국힘 사람들이 지네들이 볼 때는 당내에서 경선을 하면은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얘기를 네.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예, 예. 그거는 그 당원 분포가 소위 말하는 신천지나 저 정광훈류나 이제 추가된 뭐 그 저 소년보 또 그 한국사 강사 그 사람들 예, 예. 전환길 뭐 예. 그런 류가 5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 당원 중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쪽 눈치를 보면서 결국 그렇게 수렴하면서 망하는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선은 보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대선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좀 드는데 만약 이미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면 대선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무조건 4월 18일까지 저 버텨서 넘겨야 된다. 개겨서. 근데 그런데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어쨌든 성적표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셔가려면 차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게 국힘의 일종의 숙명 같은 것인데 오히려 지금처럼 극우 쪽으로 가고 아스팔트로 더 나가버리게 되면
입지가 좁아지고 지지율은 더 떨어지면 네.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망을. 그 우려를 하는 게 객관적인 전망인데 예. 그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그런 행보를 보였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늦어버렸다. 구구에서 벗어나기에는. 예. 아니 그리고 국민들의 머릿속에 어떤 짓을 했는지가 다 남아있는데 60일 안에 그 극복이 되겠습니까? 예, 예. 그 극복 안 되고 그러면 각자 대성으로 내가 살 길은 뭐냐 어떻게 최대한 내가 그 이 정치적인 이 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만 집중을 하면서 움직일 텐데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의 수준이나 생각이나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가장 단단한 결집력을 갖고 있는 구구한테 내가 의탁하는 게 제일 낫지 거기서 배신자 소리 들으면 아니 한동훈이 당대표를 했어도 바로 무슨 중국 사람 중국 간첩이라는 소리 듣고 그 온갖 욕설을 다 들었는데 나머지들이 뭐라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 말씀은 이제 최강욱 의원의 분석으로는 사실상 지금 국힘은 붕괴 과정, 예.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고 예. 그것이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본인이 전략 전술을 제대로 잘못 세우고 예. 오히려 선동하고 예. 극우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예. 그간의 이자들의 워딩에서 나왔던 무슨 민주당이 내란을 하고 있다. 예, 예. 뭐 고발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란죄라는 것이 갖고 있는 파괴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프레임을 바꿔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씨 입만 열면 나찌 하고 다녔는데 본인들이 나찌 같은 행각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레이밍이 되기 전에 먼저 상대한테 그런 프레임을 던지자라는 네.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깐에는. 근데 그게 벗어날 수 없죠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그런 공포 분위기 조성이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발표함으로써 예. 오히려 해소가 되었다. 저도 사실 프랭카드 붙여놓은 거 보면 내란 세력 이재명을 뭐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 보고는 야, 이 정도까지 정말 가서 국민들에게 먹힐 수 있다라고 착각하느냐. 예. 그러니까 그자들이 그런 캠페인을 열심히 했잖아요. 예, 예. 이재명 악마와 그다음에 민주당 내란 세력 이걸 열심히 하다가 예. 여론의 추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중도층에서는 예. 오히려 국힘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국힘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오늘 선고일이 이렇게 정해지니까 네. 걱정하지 마라. 4대 4다. 아. 자, 우리가 기각된다, 각하된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줄었습니까? 예. 아니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예고치 못한 선고일의 결정이 지금 현재 이제 국힘 쪽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강성 이미지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자기들끼리는 예. 이거는 4월 18일 날 무조건 넘길 네. 거고 한덕수가 두 사람 임명해가지고 채우면은 기각시킨다. 그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무너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덕수 그리고 지금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선고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예.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정리를 해야 합니까? 이제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한 탄핵.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한테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걸 시쳇말로 씹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한 한덕수의 입장이 있어야 되겠죠. 예. 뭐 찾아와서 사과를 하든 뭐 본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의 그 기회주의적 처신을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렇게 국민적인 열망이나 국민적인 걱정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 유연적인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거기 예. 놔둬봤자 예. 선거 때에 직면해서 그야말로 선거는 이제 자기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으로 이제 그 뭡니까 시한폭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그랬었고 왜 저것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그 합리적인 대답이 아니 자기들이 내란죄 공범이고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냐라는 네. 걸 우리가 최상목, 심우정, 한덕수한테 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자들을 그 자리에 그냥 뒀을 때 선거의 그 짧은 국면 동안에 무슨 짓을 또 저지를지 모르니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헌법 위반에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또 그렇게 했을 때 대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쟁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최강호 의원은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국회가 지금 이제 2일, 3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이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탄핵 카드는 살려놓고 간다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기회주의자들의 처신을 봐야 한다 이 말씀 하셨는데 자, 오늘 이제 선고일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한덕수 오늘부터 완전히 태도 바꿔 가지고 예전에 그 비상계엄 하고 난 뒤에 국민 앞에서 엎드리면서 사과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돌변 가능성이 높죠. 높다고 보십니까? 자, 일단 그랬을 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쇼를 하고 뒷구멍으로 다른 준비를 하면 했지. 그 사람이 자기가 봐도 지금 파면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고개 빳빳이 세우고 뭐 어디 가서 대통령 행세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빳빳하게 세우고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이나 직접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산불 뭐 대책 세워야 된다고 통상 위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데 신경 쓸 여가가 없다고 답변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선고일이 결정이 되었으면 이제 최상목도 한덕수 권한대행도 상당히 이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일단 본회의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본회의 2일, 3일, 4일 열리면 내일 모레 이제 열리게 되니까 이제 나올 테고 거기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거죠. 아니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생각하면 오기를 내서라도 빳빳하게 서서 당당하게 탄핵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경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오기보다는 굴신으로 그동안에 연명해 온 사람 아닌가요? 이 나이 그 나이 먹어서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호의호식할 그 사람의 어떤 그 특기가 기술이 뭔가요?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샥샥 눈치 빠르게 붙는 걸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세가 지금 그리고 국민적인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싶으면 한덕수가 더 이상 건방진 태도를 보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지금 오늘 내일 중에 권한대행으로서 결행을 한다.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혹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지금 전체적인 민심의 흐름에 순응할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 카드를 생각은 하겠지만 그거는 본인 입장에서도 좀 명구스럽지 않을까요?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몰라도 이제 선고기일 지정하니까 또 임명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선고기일 그럼 늦추려고 니까 수작 부리는 거냐 이런 공격을 대번에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연민까지도 다 스스로 그냥 삼켜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파면 선고가 난 뒤에는 자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어떻게 그 우리가 뒤에는 하겠죠. 그 뒤에는 한다. 그 뒤에는. 그것도 얼마나 비굴한 겁니까? 아니 원래 비굴한 인생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 그래 일찍 그냥 헌법에서 정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자기가 따라갔으면 최소한 헌법재판소 결론을 이렇게 내든 저렇게 내든 본인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국민들 앞에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사람 같으면 복귀하자마자 한덕수가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복귀하는 날 지시한 게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 자기가 없었을 때 내부 정보를 바깥에다가 주면서 그 탄핵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움직였던 공무원들 색출해라. 그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실제라면 참 충격적입니다. 이자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나름 출세 트랙을 탄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명박 정부 생기자마자 거기 가서 고개 숙이고 주미대사 자리 받아가지고 거기 온갖 갑질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서 윤석열이 밑에 또 들어가서 저러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무슨 그런 도덕적인 태도나 양심을 기대한다는 거는 저는 저는 버렸고 오로지 자기가 살 길이 뭔가를 생각할 텐데 그것도 그간에 해왔던 행각에 대한 눈치가 또 보일 거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무슨 뭐 자기 입장을 최대한 변명하고 목소리 낮추면서 바보 행세하는 걸로 그렇게 3일을 보내지 않을까. 저도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생기자마자 총리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컸던지 인수위에 있는 아주 핵심 관계자에게
무려 10년 정도 만에 전화를 한번 해서 한번 예. 만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났는데 예. 추천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 뒤에 한 번도 전화가 안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꼴을 당해. 이 사람 자기 아쉬울 때는 예. 전화를 그 1분도 안 되는 간격으로 막 30번씩 합니다. 아, 받을 그렇습니까? 때까지.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어떤 뭔가를 채우게 되면 전화 그러면 안 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직접 그걸 겪어봤고 제가 이제 국힘 인수위 쪽에 핵심적인 뭐 위치에 있던 분한테 직접 듣고는 아, 이 사람 참 위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지 절대로 국민과 그리고 공직이라는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은 뭐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퇴직하고 김현장도 못 갈 것 같은데요. 예. 김현장에서 안 받아줄 것 같고 예. 어디 이제 감옥이나 가야지 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대선까지 끝까지 수행을 해서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 욕심도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겠죠. 그 뭐 연명을 하는 게 좋으니까. 예.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덕수 탄핵을 당 대표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예.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자 파면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 지도부는 예. 탄핵 카드를 손에 쥐고 예.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까불지 마라. 예. 너를 지켜본다라는 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간에도 최상목 한덕수 탄핵에 관한 필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예. 그러니까 말로 단어로 역풍이라는 말을 쓰진 못하지만 예. 속으로 역풍 이렇게 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선에 우리가 어차피 이길 텐데 굳이 또 다른 문제나 쟁점을 만들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 최강욱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시 접속 47,000분이 함께하고 아이고, 계신데 와. 굉장히 많은 분이 들어와서 최강욱 의원 정말로 논평과 분석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이렇게 듣고 계신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134만 명 돌파한 스픽스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이 방송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늘은 이제 4월 4일자에 대한 날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예. 각양각색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4월 4일 날 죽는 날이다. 예. 더하기 하면 8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금 그 무슨 11시를 가지고도 뭐 10일 뭐 이거 파자해 가지고 하면은 뭐 그게 왕이 왕자고 죽는 날이다. 뭐 왕이 이렇게 두 하시던데. 번 죽는다. 뭐 4+4 이렇게 이제 지금 촌철살인의 내용으로 지금 시민들이 올려놓고 있는 이런 이제 민심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 예전 왕조 시대의 비유를 하자면 그냥 반정으로 왕을 몰아낼 것이냐.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세계를 설계하자는 예전 그 정몽주 선생의 생각. 그다음에 아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의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에는 희망이 없고 새로운 왕조를 창건해야 됐다고 했던 정도전 선생의 생각. 그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제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세층 엘리트의 민낯이라는 게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으로 이 구조로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의 분노가 폭발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말 제7공화국을 향한 그러니까 왕조 교체 차원의 그런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거를 또 주문하고 계신 것 같다. 지금 모든 어떤 그 국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기관들이 다 헌법을 어기면서 지금 권위를 스스로 상실해버린 상황에서 이게 민주공화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 또 극우들은 준동하고 있고. 농담처럼 질문 하나 드리면 오늘이 4월 1일이고 만우절인데 만우절 날 헌법재판소가 이런 거 발표해서 믿어도 됩니까? 얼마나 갈망을 했으면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예. 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가입돼 있는 단톡방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반가워가지고 4월 4일 날 선고일 지정됐다고 올리시니까 예. 제발 이런 장난 좀 하지 마라. 만우절이라고 이러는 거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참 그만큼 이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헌법재판소 간절하게 진짜. 예. 간절하게 갈구했는지 이렇게 지금 48,000분이 이 방송 봐주고 계신데 여러분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강욱 TV가 엄청 인기 있는 채널인 거 아시죠? 지금 44만 7천 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최강욱 TV, 최강욱 때문에 들어왔다, 최강욱
의원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최강욱 의원이 희망 고문했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제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이제 희망 고문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제 대선은 결정이 났고 이번 금요일 날 윤석열은 파면이 될 가능성이 99.9%다라고 하는 이런 기쁜 소식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안성민 님께서도 야 동시 접속이 48,000명이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칭찬 또는 정말 기뻐해 주시는 그 마음 10배 100배로 감사함을 제가 표시하고요. 꼭 최강욱 TV 44,700명 지금 돼 있는데 오늘 구독 좀 지금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자 제가 최소한의 그래도 오늘 그 말씀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욱 TV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고 나면 이제 이 상황이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서 제가 이제 한 일주일 2주 전에 최 의원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냥 깜깜한 터널의 끝 어느 지점에 와 있고 내일 눈을 감고 다시 떴는데 우리가 새로운 좀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방송을 하고는 며칠 지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와 혹시 그 말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안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금요일 지나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로 바뀌어 있겠지요. 네, 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겠죠. 정말로 이제 우리는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뭐랄까 그 걱정스러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나 지금 이 8대0 윤석열 파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법을 모르더라도 조금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증거나 사실관계들을 보면 너무나 명백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제가 당연히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 결론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법과 논리와 상식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분위기가 돼버린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의원들조차도 제가 이재명 대표 무조건 무죄가 될 텐데 무슨 뭐 유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까지 노심초사를 하느냐. 물론 그거에 대한 플랜은 있어야 되겠지만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어떤 그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의원들도 벌금 8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간에 저것들 재판한 거 봐라. 당신도 그렇고 뭐 조국 대표 때도 그렇고 여타의 저 이화영 지사 사건 때도 그렇고 부지사 사건 때도 그렇고 언제 우리가 사법 신뢰가 그렇게 높아질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직위원 충격이 또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저런 점들이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합의하고 뭔가 최저선에 이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붕괴하고 있다. 그런 게 저는 되게 심각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4월 4일을 지나고 나면 일단은 그 기초선은 지금 다시 한번 다지고 결국 주권자인 시민들이 이거는 그 성취해낸 결과물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이 비겁한 기회주의자들한테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시민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절대로 그 줄이거나 놓치지 않고 그리고 저들의 행각을 잊지 않고 반드시 대선 과정에서 심판하고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그 시민들의 연대가 그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6월 3일 날 이제 대선하는가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으시던데 이제 그 따뜻한 봄날 우리가 대선을 해보는 진짜 오랜만의 경험이거든요. 그간에 이제 독재 정부가 이놈들이 투표율 낮추려고 항상 엄동설안에 했잖아요. 선거를. 근데 이게 국민의 힘으로 못된 것들을 탄핵을 시키니까 점점 더 우리가 봄날 선거를 하는 걸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역사의 어떤 섭리라고 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시민들이 함께 좀 이제 갖고 가실 일만 남았다. 자 내일 보궐선거일입니다. 내일 선거에도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영향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야 되겠죠. 그제는 지금 이제 앞서고 있고 부산교육감 선거도 이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게 나오던데 전국적인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금요일 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권자들의 의지, 주권자들의 분노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헌재를 압박한 건데 막상 투표는 안 한다. 그리고 뭐 민주진영이 진다. 그러면은 또 저 내란 세력들이 또 고개를 쳐들 수 있는 기회나 여지를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발 좀 내일 투표를 좀 그 관련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꼭 좀 투표를 하시기를 바라고 예, 꼭 승리의 날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과 점을 떼놓고 보면 그것이 전혀 다른 세상인 것 같지만 연결해 놓고 보면 하나 같이 움직인다. 내일 4월 2일 날 보궐선거, 자 보궐선거 부산교육감 그리고 거제시장 그리고 아산시장 전국적으로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민심이 무엇인지 심판의 열기가 어느 정도 뜨거운지 보여줄 필요. 여러분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확신을 가진 이런 모습 함께 행동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4만 5천 분 이상 이렇게 방송 들어와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생방송 고소의 전략 보내드리는데 최강호 의원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정말로 놓치지 않고 쭉 같이 오늘 기억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최강욱 TV 아까 구독 꼭 눌러달라고 했는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44만 7천 명에서 제가 그렇게 외쳤는데 44만 8천 명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오늘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최강욱 TV가 스픽스 고소의 전략을 통해서 50만 명 돌파하는 그걸 위해서 이 방송 떠나시면서 구독하지 않았으면 꼭 좀 구독 눌러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저희들 가장 큰 광고주이기도 합니다. 최대 128만 원까지 자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휴대폰이나 정수기 그리고 집에서 쓰고 있는 휴대폰, 정수기 그리고 인터넷 변경하실 일이 있으면 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1670-2571 연락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0만 누적 가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인터넷 비교원 제대로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광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삼 순백인데요.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립니다. 자, 7년간 산양 삼산 30뿌리의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굉장히 높였다. 온라인 구매 후기가 15,000건 이미 가성비, 가심비에서 최고의 제품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가족 건강 그리고 주변에 선물할 일 있으면 산삼순백 1666-1080 전화하셔서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고소의 전략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모두 방송 마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